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설 명절이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요, 지난 8일에 1차 설 차례상 비용을 발표한 데 이어서 지난 16일이었죠, 2차 설 차례상 비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는 이 설 차례상 비용이 작년과 대비해서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가 각각 1.2%, 또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예상 비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통시장이 평균 23만 1,000원, 대형 유통업체는 평균 31만 9천 원으로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8만 8천 원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 설과 비교하면요,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각각 1.3% 그리고 0.9%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 대비 대형 유통업체의 사과 가격은 8.3%가 상승했는데요. 반면 무는 전통시장에서 12%, 또 대형 유통업체에서 4.7%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본격적인 제수용품 준비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설 차례상 비용 참고하셔서 출하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설 대목 주말을 앞둔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파프리카와 감 그리고 표고버섯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 성수품 위주로 경매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과일 2,243톤 들어왔고요. 과일과채 730톤, 일반 채소는 4,955톤 반입됐습니다. 총 7,929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896톤 정도 오늘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배추 보시죠. 422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328.5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3.63톤 더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885원이고요. 최고가는 9,300원, 최저가는 8,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8,885원, 어제 같은 경우 9,000원대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떨어졌죠. 등락가 비교해보죠. 151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0,000원이고요. 평균가는 7,909원인데 지금 해남군 같은 경우 최고가가 다른 지역과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무도 보겠습니다. 653.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711.4톤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좀 줄었네요. 57.75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797원, 최고가는 21,400원, 최저가는 18,3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19,797원,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251원 더 하락했네요. 네, 역시나 산지별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23,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평균가는 서귀포시가 가장 높았네요. 18,87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 시금치입니다. 180.5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69.6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0.89톤, 한 11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089원입니다. 최고가 8,900원, 최저가는 7,4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8,178원이었는데요. 오늘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평균가는 8,089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균가 보시면 89원 더 떨어진 가격이네요.
시금치 4kg 산지별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남양주시 가장 높습니다. 11,000원이고요. 평균가는 포천시가 가장 높네요. 8,20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팝니다. 44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379.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64.52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078원, 최고가는 1,300원, 최저가는 95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평균가 1,078원인데요. 어제는 1,163원이었습니다. 지금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모두 오늘이 조금 더 떨어졌는데 평균가 같은 경우는 85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대파 1kg 산지별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이 최고가 가장 높습니다. 1,370원이었고요. 평균가도 역시나 신안군이 가장 높네요. 1,03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파프리카인데요. 아무래도 파프리카는 음식의 색깔을 낼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설 성수품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입니다. 69.6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64.56톤이었고요. 물량 차이가 좀 있죠. 5톤 정도 더 오늘이 증가했습니다. 네, 노랑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8,082원,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는 35,000원입니다. 네, 어제 39,265원이고요. 오늘 평균가가 38,000원까지 시세는 조금 하락 흐름을 나타냈네요. 1,183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랑 파프리카 같은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1월 11일이 34,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1월 15일 64,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다음 날 좀 떨어졌다가요. 어제 그점으로 오늘 다시 소폭 오르면서 오늘 가격 6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6일 이후로 1월 접어들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2월 19일부터 1월 3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1월 3일 때 급격하게 지난해 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지난해가 반짝 다시 높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올해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뒤바뀌었죠. 38,082원, 지난해보다 시세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진주시가 28,352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철원군은 28,823원이고요. 전남 장흥군 35,16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4만 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전주시 덕진구도 4만 원으로 가장 높네요. 평균가는 장흥군이 높습니다. 35,168원에 낙찰됐습니다. 계속해서 빨간 파프리카도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7,388원, 최고가 42,000원, 최저가는 33,000원입니다. 오늘 37,000원대 어제보다 떨어졌네요. 1,059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빨간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가장 높았던 가격 43,0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1,000원 정도 떨어지면서 오늘은 4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나타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1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올해가 높았다가 반짝 좀 6일 때 높은, 지난해가 더 높은 현상을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시세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설 대목이 찾아오면서 조금씩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격 37,388원이고요.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경남 진주시 26,752원입니다. 전남 장흥군 34,124원이고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27,489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진주시 장흥군 41,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장흥군이 높네요. 34,124원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파프리카도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6,780원, 최고가 39,000원, 최저가는 35,000원입니다. 오늘 36,000원대고요. 어제보다 895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3만 원대인데요. 1월 11일부터 상승하면서 15일대 역시나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47,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가격이 좀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4만 원 아래 3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 또 올해 30일 비교해봐야겠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오렌지 파프리카 모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시면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았었고요. 보시다시피 1월 6일 때 지난해가 다시 좀 높았다가 전반적으로 올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시세, 지난해보다 오늘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26,059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29,335원이고요. 전남 장흥군 31,12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39,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남해군이 높습니다. 35,07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과일 경매장 안에 제가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데요.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와, 우리 과일 경매장이 그냥 과일들로 그냥 빼곡하게 좀 들어서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과일들이 다 선물로 보내줄 과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과일만큼이나 알록달록 빛깔이 참 고운 파프리카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프리카 경매사 김동우라고 합니다. 네. 경매사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얼굴 작게 나오려고 뒤로 가신 거예요? 빨리 앞으로 나와요. 네. 아니 정말 와, 사실 평소 지금 과일 경매장 이 시간이면은 이 과일들 반입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꽉 들어찼어요. 예. 감독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매장에 와, 지금 뭐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빼곡하게 과일들이 좀 들어차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뭐 가락동 과일 대목장 좀 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로 굉장히 바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사님. 네. 자, 사실 파프리카 하면은 우리 경매사님은요, 파프리카로 치면은 붉은 파프리카. 이경아는 가장 고단가였던 그 오렌지 빛깔 주황색 파프리카 맞죠? 고단가 네, 맞아요? 지금 오렌지가 조금 시세가 좀 떨어져가지고 고단가는 아니지만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박 끼고 좀 제가 시세가 좀 떨어졌어요. 네. 아니 그나저나 사실 이제 붉은 이제 파프리카를 좀 많이 선호하고 양도 많으면서 네네. 네, 오히려 양이 적은 주황 빛깔이 좀 시세가 항상 높았는데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오히려 오렌지 파프리카가 조금 시세가 주춤한 상태고 네, 빨강이랑 노랑이 지금 오히려 시세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아랑 비슷한 흐름이네요. 아니 그나저나 사실 이제 파프리카 역시도요, 네. 명절에 또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전반적인 오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반입량이 지금 파프리카가 많지 않은 반면에 이제 매기는 조금 좋아가지고 경매 분위기는 지금 원활하고 아주 좋은 편입니다. 흐름 역시 좀 좋은 흐름으로 파프리카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입량이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작물들은 양이 꽤 많이 늘었는데 파프리카는 양이 좀 줄어들었을까요? 오늘 한 어느 정도 반입된 상황이에요? 지금 평일 기준으로 일평균 시장에 지금 한 60에서 70톤 정도 지금 파프리카가 반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그 작년 대비해서 뭐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양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60에서 70톤이면요. 사실 지난주하고도 좀 비슷한 양이거든요. 네네. 지난주랑 이제 뭐 작년에 비교해도 그렇고 지난주에 비교해도 그렇고 이제 비슷한 양으로 수준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60톤 가까이 지금 가락동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는요, 얼마에 좀 거래됐을까요? 사실 이번 주 좀 전반적인 시세들이 좀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락동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는 파프리카가 시세가 이제 조금 소폭은 상승한 상태고 뭐 사이즈별로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은 뭐 2만 원대 중반에서 3만 원대 후반까지도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만 원 중반에서 좀 높게는 3만 원 후반대까지 네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무게를 추면 이게 몇 킬로그램 기준이죠? 지금 5kg 한 박스 기준입니다. 한 상자에 네네. 파프리카
그래도 좀 시세가 높아요. 네, 다른 채소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3만 원 후반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사님 어때요? 지금 현재 오늘 거래된 요 시세가 파프리카에 있어서는 한 어느 정도 시세일까요? 예. 지금 파프리카에 있어서는 조금 고단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2만 원, 15,000원에서 이제 뭐 2만 원 중반대까지가 평균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그래도 꽤 좀 좋은 가격을 이루고 있어요. 네. 네. 자, 뭐 출하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프리카 역시 좀 고단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만큼요. 지금 현재 어떤 지역들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뭐 지역은 지금 이제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에서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별 특징이 있어요? 뭐 딱 따로 이렇게 지역적인 특징은 없고 지금 다들 이제 겨울 작물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좋은 품질로 지금 올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때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지역들의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흐름일까요? 아무래도 계속 날씨가 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이 부족해서 지금 색이 많이 안 입혀지는 이제 과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황은 썩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좀 지난주에 사실 이제 비 때문에 일조량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뭐 비 소식도 없고요. 지난주보다는 좀 작황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안 좋아요. 네, 이제 작황이 좋아지면 이제 파프리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목장이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지금 그렇게 많은 반입량은 보이질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날씨가 계속 흐리고 그러다 보니 일조량이 좀 부족한 탓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 품질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일까요? 품질은 지금 나오는 품질 자체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품질을 좀 양호하고요. 네, 우리 경매사님이요 오늘 파프리카를 좀 보여줄 파프리카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먹으신 거예요? 다 먹었어요? 왜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 네. 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아직 들어온 물건들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고단가인데 이거 다 챙겨가려고 했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지금. 경매사님 어때요? 사실 이제 지난해 명절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설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번 설은 어떤 지난해하고 뭐 명절하고 좀 차이를 보이겠죠? 반입량도 좀 차이를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작년 설에는 이제 그 반입량이 원체 적어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반입량은 소폭 상승한 형태고 시세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거의 보합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세는 떨어지지 않고 좋은 시세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프리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다른 농산물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겨울이 조금 유난히 따뜻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좀 올해 따뜻한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 작물인 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겨울철 작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맘때 조심해야 할 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행스럽게 파프리카는 겨울 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절기에 시설 재배할 때는 오히려 양분 부족에 의한 배꼽 썩은 과가 나오거나 햇볕을 직접 쐬서 발생하는 일소과 또는 수분을 과다해서 열과가 발생을 많을 수 있고요.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기형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파프리카는 겨울 동안에 이제 가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해충의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적은데요. 오히려 동계 기간 중에는 간이로 이렇게 자주 살펴보셔서요. 초봄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파프리카는 사실 뭐 색으로 먼저 먹는 그런 그쵸, 채소잖아요. 네. 그만큼 좀 색택이 좀 중요한데 각 색깔별로 재배 현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우리나라의 파프리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요. 일본의 선호도를 보면 우리나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적색이 한 60%, 그리고 황색이, 오렌지색이 20%, 그리고 황색이 20%, 오렌지색이 10%, 그리고 기타가 10% 정도 되는데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색, 황색, 오렌지색 순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반적인 가격은 오렌지색이 가장 좋고 적색, 황색 순으로 좋은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국내 재배 지역으로 본다면
2012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강원도와 경남이 각각 32% 그리고 전북과 전남이 각각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말고도 좀 수출되는 나라는 없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민감합니다. 네. 착색 단고추라고도 하죠. 우리 파프리카는 2018년에 보면 우리가 32,000톤 정도를 수출했는데요. 대부분 일본으로 99% 이상 수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예. 하지만 다행스럽게 작년 12월이죠. 한국과 중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한국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수출에 문이 열렸고요. 또 실제로는 국내 19개 수출 단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파프리카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워낙에 또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우리 농가에 정말 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품질 관리에 더욱더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 품질 평가 우선 순위를 좀 짚어주시죠. 네, 품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온도 조건이 중요한데요. 10도에서 위아래로 2도 정도 이런 조건에서 선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육안으로 먼저 상처과나 기형과 그리고 부패과 등 결절과실들을 이런 것을 골라내기 때문에 사실 숙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균일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객관성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선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맨손으로 선별을 할 경우에는 우리 체온 때문에 파프리카 온도가 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 끝으로는 수출용으로 할 때는 수출하는 나라의 그런 기호에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파프리카 저장과 또 출하를 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파프리카는 이제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요. 네. 수확 후 저장 중에는 반드시 온도와 습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품질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병 발생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PE 필름을 이용해서 포장을 해서 저장과 유통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겨울철에 이런 파프리카를 유통하고 출하 관리를 할 때는요. 기계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 줘야 하고요. 또 추운 밤 이런 날씨를 조심해서 저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유통 중에는요. 온도와 습도 유지를 잘 해야만이 건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병의 발생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포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더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이어집니다. 네, 과일과채 품목 설 성수품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락가 보시죠. 자, 먼저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90.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5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2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36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평균가 22,000원대, 오늘은 3만 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7,53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11일 보시면 2188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15일 이틀 전 가격 3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어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조금 회복했습니다. 오늘의 가격 31,363원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전북 무주군 24,660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24,741원이었고요. 충북 제천시 11,098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5,000원, 평균가 24,74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배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70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01.4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많이 늘어났습니다. 304.8톤 더 늘어났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7.5kg 상품 기준 평균가 24,73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평균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보다 278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1월 10일을 보시면 27,000원대, 27,215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계속해서 지금 2만 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월 14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24,000원대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 24,735원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충남 천안시 23,004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안성시는 21,608원, 그리고 전남 나주시 14,265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38,000원이었고요. 천안시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23,004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112.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7.2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5.57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딸기 사량 품종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8,94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8,000원대에 지금 평균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는 59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42,000원, 평균가 28,09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감입니다. 감 경락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 단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04.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93.8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30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6,000원대, 오늘은 25,000원대로 지금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751원 평균가 내려갔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10일을 보시면 23,855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왔습니다. 어제까지 상승했는데요. 어제 26,000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이 됐다가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25,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단감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3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 지난해 12월 30일 26,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고요. 오늘 가격 25,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곶감도 보겠습니다. 오늘 26.7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6.96톤 반입됐고요. 어제와 비슷합니다. 어제보다 0.182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곶감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3,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 13,000원이고요. 자, 어제는 지금 34,000원의 평균가, 어제 최고가 45,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지금 많이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21,000원 가격 급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지금 1월 13일 가격 보시면 12,000원까지 내려가 있었고요. 이 가격이 이틀 전이죠. 15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34,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오늘 또 다시 급락하면서 13,000원의 평균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지난해 이 기간 중에서 17,000원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보시면 이 올해 가격 보시면 1월 6일 2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는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감 경매 상황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팟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달달하고 아삭한 식감의 대명사 단감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설 10대 성수품 중에 하나이죠. 자, 경매 흐름 어떻게 좀 펼쳐졌을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아니 이름 대신에 또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아니 제가 지금 걱정이 아니고 경매사님, 와 밖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지금 오늘 너무 힘드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다소 전년보다는 기온들이 올라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깜빡깜빡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작년에 더 추웠는데 지금 요 정도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 이렇게 몸을 움츠리게 또 됩니다. 네. 하지만 어떤 평균적인 겨울의 날씨보다는 사실 그렇게 춥진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뭐 봄 날씨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고 봄은 아니고 춥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과일 경매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과일이 정말 풍성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 들어오는 과일들이 재고로 남지 않고 다 지금 소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단감은 사실 명절 선물로는 그렇게 좀 많이 사랑받는 과일은 아니잖아요. 네. 예, 뭐 일반 뭐 사과, 배처럼 뭐 선물용보다는 일반 제수용들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제 다른 과일들과는 다르게 단감은 조금 이제 명절 느낌이 조금 늦다고 하는데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이었어요? 오늘은 뭐 설명절 전주라 아무래도 시세 상승 기대 심리로 산지에서 출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에 못 미치게 소비자들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시장 내 재고량 증가에 따른 구매 분위기는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단감이 좀 저장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에 올리는 단감은 오히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의 경매 분위기가 훨씬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양이 좀 늘어났다고요? 어느 정도 좀 들어왔을까요? 양은 전주 금일 대비한다면은 뭐 대목은 지금 출하 마무리 시기라 상당히 양들이 많이 줄었고 반면에 이제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는 한 13톤 정도 증가됐습니다. 단감만 늘었어요. 13톤. 사실 뭐 대봉은 지금 뭐 마무리기 때문에 지금 가락동에 들어온 양도 뭐 극히 이제 소량이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좀 감 시세를 살펴볼게요. 뭐 지금 양이 늘어나면서 시세는 좀 어떨까? 우리가 그래도 요 시기를 뭐 우리 농산물들 좀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산지에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설명절이라 아무래도 지금 산지에서 상당히 시세 상승 기대 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시세 비교한다면은 한 상위 30%, 한 35내에서 40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가가 28,000원에서 33,000원. 그리고 중소가 45내 기준으로 한다면은 다소 떨어진 한 18,000원에서 23,000원 정도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짚어준 이 시세가 대관은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대관은. 그렇죠. 대가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오늘 지금 33,000원까지 지금 거래가 된 상황이고요. 작년 좀 동기간 대비 비교를 해보자면요. 시세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전년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작년 평균한다면 전체 평균 단가를 본다면은 전년에는 한 23,000원에서 25,000원이었는데 금년은 좀 다소 2-3,000원 떨어진 20,000원에서 23,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2-3,000원 정도 그렇죠. 지금 떨어진 시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룩은 요 시세가 뭐 산지에서 막 좀 걱정할 정도의 시세는 아닌 거죠? 올해 이제 대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전년보다 뭐 중소가보다는 대가 위주로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전년 비교한다면은 아무래도 다소 농심 마음들은 조금 안 좋죠. 그렇죠. 아유, 그래도 좀 시세가 더 좀 좋아져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보다 좀 떨어지면은 좀 많은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예. 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감이 그렇게 좀 무리 없는 시세가 좀 밀어주고 있고요. 다만 더 힘내셨으면 하는 그런 우리가 응원해줄 수 있는 게 다음 주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감의 종류를 좀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가락동으로 이제 들어오는 감 종류들 좀 어떻게 나뉘고 있나요? 지금 감은 원래 약시, 대봉, 단감인데 지금 약시나 대봉들은 이제 거의 출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락시장 반입량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거의 지금 저장감 위주, 지금 부유단감 저장감 위주로 지금 한 90%, 95% 이상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요 이제 단감 6이 지금 거의 지금 가락동에 줄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교매사님도 단감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거 좋아해요? 좀 말캉말캉 홍시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딱딱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감 좋아하세요? 아삭아삭한 단감을 좋아하죠. 우리 아직 젊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단감이 사실 저는요 이렇게 아삭하면서도 그렇게 좀 달짝지근한 당도가 높은 게 저는 정말 요 시기에 요 단감을 기다리기 때문에 또 겨울이 또 기다려지기도 하거든요. 네, 교매사님도. 예, 당연하죠. 네. 단감에는 비타민 C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피부 미용, 감기에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죠. 감기 이거 내가 먹어야겠네. 전반적으로 어때요? 사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더 단감 시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요 시기에 출하 시에 이제 다음 주를 더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산지에 좀 주의할 점까지 좀 같이 짚어주세요, 교매사님.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 다음 주 대비해가지고 산지에서는 지금 설 명절 대비해가지고 출하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또 작업량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조심해야 될 것은 올해 아시다시피 지금 중소가보다는 대가 위주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저장량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금 소비처에서는 불만 토로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출하 선별하실 때 꼭 무름가가 없이 경도 위주로 단단한 감들 선별 포장해 하셔가지고 올 설 명절에 좋은 시세와 그리고 맛있는 단감이 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경도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딱딱한지 좀 볼게요. 좀 뭐 네네. 맛볼 수 있는 것 좀 하나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좀 대과 위주로 경도를 좀 신경 써서 올려 보내주시면은 예, 시세가 좀 문제가 없죠. 예, 뭐 잘라놓은 걸 또 자르는 척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잘라놨는데. 아, 드셔보세요. 와, 근데 경매사님 달고 맛있는데 조금 더 단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이 정도면 먹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요? 당도도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절에 아무쪼록 좀 큰 대과 위주로 이게 좀 당도 그리고 경도를 좀 잘 생각하셔서 올려 보내주셔야만이 시세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염매사님 산재기신 분한테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생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상 달달한 단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뭐 나경철 아나운서 지금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하는데 감 먹는 거 보니까 더 먹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침이 넘어가네요. 네. 네, 오늘의 과일 바로 감입니다. 대목 중에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장감이 출하되는 시기인 만큼 품질은 좀 올바른 저장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맘때 좀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요? 네, 이 단감은 사실 다른 과일에 비해서 저장성이 낮은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장기 저장을 할 때는 반드시 수확 후에 포장을 잘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감이 꼭지가 크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수분 증산이 많아 일어나서 시들거나 아까처럼 그런 무름 현상이 일어나는 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감을 저장할 때는 0.06mm 정도 되는 그런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이용해서요. 0도에서 저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전체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낮게 포장을 하는 것을 더 장기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명절에 사용하는 과일 과체는 외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장과 유통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단감과 곶감 모두 판매량이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단감, 곶감 출하 시에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감을 장기 저장해서 출하할 때는요. 취급을 부주의하게 함으로써 상처가 나거나 하는 기계적인 그런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또 저장 온도를 0도에 맞춰야 되는데요. 특히 영하 2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안에 공기를 조절해주는 MA 저장법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네.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 또 곰팡이 등이나 이런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 가공품 많아졌거든요. 꽃감이나 감 말랭이와 같은 그런 가공품들은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오염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전국 단감 재배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죠. 단감 주산지 경상남도의 소식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 근무하는 안광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수출을 시작하셨다라고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 현재 베트남으로의 수출 현황이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아, 네. 201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단감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금융기관에 금융증만 첨부하면 간단히 수출되었는데 베트남에서 금융 제도가 바뀌어서 2015년부터는 공식적인 단감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예. 예, 농식품부에서 베트남으로 단감을 수출하기 위해 금융 절차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지난 연말에 감 생과 베트남 수출에 대한 금융 요령이 베트남과 합의되었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베트남으로 단감을 공식적으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2일에 단감 주산지인 경남 김해 진영에서 베트남으로 단감은 최초 선적식이 있었고 항공으로 수출이 진행되었는데 이후에 8일에는 창원 북면에서 16톤의 단감이 배로 선적되어 본격적으로 수출되어서
지금은 배와 항공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원래 단감이 수출 효자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주요 수출국이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수출량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 단감의 주요 수출 시장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와 북미, 캐나다가 등 15개국에서 수출되는데 연간 500톤, 금액으로는 약 800만 불 정도를 경남 단감 주산지인 김해, 창원, 진주, 사천 이쪽 지역에서 단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 단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생산량이 가장 많고 경남이 단감 생산의 최적지입니다. 우리나라 단감은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해서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인데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단감 주요 수출 시장인 동남아에서 중국, 이스라엘 등 외국산 저가 감이 많이 공급되어서 우리나라 단감 소비가 위축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최근 한류 붐이 일고 있는 베트남을 단감 수출 시장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박항서 축구 감독의 고향이 경남 산청인데 이곳에서 단감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네, 특히 이번 수출에는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선도 유지 기술이 적용돼서 좀 높은 가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좀 신선도 유지 기술이 뭔지 궁금하네요. 예.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단감이 유통 중에 너무 빨리 물러지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수출 단감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 단감 신선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한 몇 가지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단감의 연화를 방지하는 원-MCP라는 신선도 유지제를 자체 개발하였고 두 번째가 생리적 장애를 방지하는 MA 포장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두 기술은 우리나라 수출 단감을 고온에서 기존의 3일이란 짧은 유통기간을 9일로 3배 이상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으로 수출된 단감에는 이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생산 농가의 수치 가격을 20% 이상 높게 받았습니다. 네, 이 신선도 유지 기술을 이용한 수출의 장점 또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단감이 수출 시장에서 품질이 급속히 저하되는 문제가 수출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신선도 유지 기술은 우리나라 수출 단감의 품질 향상으로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설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설 성수품 중 하나인 단감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설 명절 성수기의 단감 공급 전망 어떨지 이 부분 짚어주시죠. 예, 지금은 2019년산 단감이 저온 저장 후에 출하되고 있는데 사실 2019년도는 재배 기간 중에 비가 좀 많이 왔고 일주량이 적어서 일부 지역의 단감 과일이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장기 저장 시 저장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후기에 태풍으로 인한 상처가 발생이 많아서 외관이 좋지 못한 과일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구정 이후 외부 온도가 높아지기 전에 출하를 서둘러야 하고 당도, 외관 등 품질이 조금 낮아 소비가 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하 시기를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이 박항서 감독의 기운을 받아서 베트남에서도 우리 단감이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신선감에 대한 수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감 가공품의 인기도 상당해서 가공품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감과 또 감 가공품 수출 현황 짚어주시죠. 네, 앞서는 경남의 수출량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단감은 8,612톤을 수출했고요. 곶감도 73톤을 수출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감은 주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또 홍콩 등과 이런 동남아 국가에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곶감은 5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해 왔습니다. 또 감 가공품은 과거에는 주로 곶감이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반건시라든지 감말랭이나 감식초나 감잎차 그리고 냉동홍시나 탈삽시킨 감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또 최근까지 이런 감 가공품의 매출이나 수출 통계는 아직은 없지만 곶감의 유통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감말랭이의 수출과 그리고 냉동홍시의 국내 유통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뭐 여러 종류의 가공품이 수출되고 있다니까 그만큼 다양한 식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올겨울 좀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따뜻하다고 해서 뭐 과수한파 피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감이 저장도 어렵지만 사실 다른 과실에 비해서 감나무가 동해에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겨울 동안에 너무 추워지면 나무 전체나 또는 일부가 이렇게 동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무의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기상 요인 그리고 지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동해를 받지 않으려면 사실은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시비 관리나 이런 걸 잘해서 적당한 수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동해가 우려될 정도로 기상 예보가 오게 되면요. 나무 전체에 대해서 분무기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시면 이런 물이 나무 외부에 이렇게 수막을 형성해서 저온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동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올겨울에 피해 없이 좀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설 성수품이죠. 표고입니다. 표고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고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9.7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3.0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 77,91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06,000원, 최저가 6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8만 원대, 오늘은 8만 원 지금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2,36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11일 보시면 63,905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때는 반짝 좀 떨어지는 기운이 있었지만 14일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는 8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77,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8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1월 10일 이후로 보시면 올해 상승폭이 더 크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77,000원대로 지난해보다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진주시 64,577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고양시는 46,000원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시 75,345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진주시 최고가 1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75,34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표고버섯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표고버섯 생산 현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2018년에 표고버섯은요 전국에서 26,000톤이 생산됐고요. 이 중에 생표고는 19,200톤 그리고 건표고가 980톤이 생산됐습니다. 표고 생산량은 2018년에 비해서 2017년에 조금 이렇게 줄었는데요. 네. 2017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2018년 여름이 더웠고 재배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지역별 표고의 생산 순서는요. 충남, 경북, 경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맘때 저장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저장법도 알려주시죠. 네, 버섯은 사실 수확하고도 계속 이렇게 생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버섯을 출하할 경우에는 영하 1도 정도에서 예냉을 해서 영상 4도 내외의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건조한 버섯의 경우에는 수확 즉시 건조를 실시해야 됩니다. 또 건조 시에는 이 버섯의 주름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부분이 갈색으로 변해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또 품질별로 구분해서 다루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 건표고 같은 경우는 말리는 과정에서 품질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표고 잘 말리는 요령도 좀 알려주시죠. 네, 표고를 건조하는 방법은요 조금 복잡합니다. 건조 초기의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로 하다가 본 건조는
50도 내지 55도로 1시간마다 2도씩 올려주는 그런 처리가 필요하고요. 후기 건조는 55도에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유지하다가요. 최종 마무리 건조는 60도에서 1시간 정도를 건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조를 할 때는 위아래를 자주 바꿔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건조가 되도록 해야 되고, 건조가 다 끝난 버섯의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12%나 13%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 표고버섯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장흥군입니다. 네. 이번에는 장흥군 전화 연결해서 표고버섯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기획부장 김경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장흥은 톱밥 네네. 배지가 아니라 원목 재배하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이 네네. 표고버섯 원목 재배했을 때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표고를 재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톱밥 배지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식과 참나무 원목 재배 방식인데요. 톱밥 배지 재배 방식은 톱밥을 주 원료로 하고 미강과 같은 영양분을 첨가해서 표고가 잘 자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서 재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장흥에서 주로 하고 있는 원목 재배 방법은 참나무 원목에 종균을 접종해서 인위적인 환경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조건에서 재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 그대로 재배를 하는 거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표고버섯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네, 아무래도 표고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이제 외부 자연 환경에 맞춰서 서서히 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맛과 향이 좀 더 많이 축적되고 조직이 단단해져 식감이 뛰어난 표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표고버섯의 안정성도 이제 뭐 뛰어나고요. 또한 체계화된 시스템에 따라서 수확 후 선별과 저장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전통성, 재배 환경, 생산량, 품질 관리 면에서도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장흥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최근에 네. 이 장흥 표고버섯 홍보관도 개관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장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편백숲 우드랜드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몰대 공간에 장흥 표고의 우수성을 알리고 표고버섯을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방법을 레시피와 함께 모형으로도 제작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개관을 통해서 네네. 지역과 농가에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 홍보관에 들어오시면 원목 표고가 어떻게 재배되는지를 사진 자료와 전시물 등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표고버섯 원목 재배 과정을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VR을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 공간과 표고의 효능 효과를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AR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토피어리 포토존과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와 이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향토 음식 50여 점과 그리고 표고 가공 제품 60여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장흥 표고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90% 가깝게 원목 재배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흥 표고의 우수성을 알리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명품 표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으로 네네. 수출 100만 달러를 달성할 만큼 표고버섯 수출에 앞장서고 네. 계신데요. 현재 표고버섯 수출 현황 어떤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네. 표고버섯은 중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90% 이상 배지에서 생산하는 반면에 장흥에서 수출되고 있는 표고는 원목 재배로 생산된 건표고로서 이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권에서 즐겨 먹기 때문에 홍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미국, 영국 등지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남진 장흥농협을 중심으로 200만 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네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표고에는 구안일산, 글루타민산, 아미노산 등과 이런 다양한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베타글루칸 등 양리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를 이용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 유럽 등의 식문에 맞는 표고버섯 가공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반려동물 건강 간식 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주제로 한 다양한 테마의 체험 관광 콘텐츠도 개발해서 다양한 사업 형태로 확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도 표고버섯 관련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농가에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맘때 표고버섯 품질 평가 우선순위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 받는 표고버섯의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표고버섯은요, 그 품질을 구분할 때 버섯의 크기, 색깔, 모양, 계열 정도, 그리고 수분 함량 등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또 이것들은 버섯의 품종에 따라서도 채취 시기가 다르게 해야 돼서 품질 관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고 품종의 경우에는요, 50%나 60%, 즉 5 내지 6할 정도가 열렸을 때 그때 수확을 해야 되고요. 향신 품종의 경우에는 7 내지 8알이 퍼진 것을 수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확 시기도 품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맘때 표고버섯 농가에서 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금 이제 장흥은 원목 재배를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겨울 동안에는 표고 재배는 주로 시설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공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중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주의할 것은요. 버섯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빛 조건을 잘 맞춰주셔야 하고요. 온도의 경우에는 발생실은 15도에서 위아래로 3도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습도는 90% 정도로 관리해 주시고요. 조명은 200룩스니까 좀 어둑어둑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3번 정도 수확을 하니까요.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나서는 10 내지 15일 동안 20도에서 충분하게 건조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표고버섯까지 집중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감 10개 상품 기준 평가 11,543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57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생강 1kg 상품 기준 평가는 12,463원이네요. 어제보다 1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362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685원이었습니다. 돼지 목살 1,611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109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각 가정에서 설 준비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명절이 찾아오면 설 선물도 사야죠. 그리고 또 그렇죠. 음식하려면 네. 장도 봐야죠. 지갑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언제 사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요 최근 10년간 제수품 물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차례상 비용을 덜려면 수요가 몰리는 때를 좀 피해야겠죠. 미리 장만해둬도 괜찮은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설 선물 수요가 감소하는 이번 주에 사두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명태 역시 부침용 수요가 몰리는 설 5일 전부터 설 당일까지 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구매 적기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가을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치솟은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요. 18일과 20일 사이에 구입해야 좀 저렴하고요.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당일 일주일 전에서 5일 전에 사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시금치와 같은 나물도 제수 수요가 집중되는 설 하루나 이틀 전을 피해서 최대한 빨리 장만하는 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가락동 365에서만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꼭 유념하셔서 이번에 알뜰하게 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도 다 받아 적으셨죠? 유용한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번 설 알뜰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고구마와 감귤 그리고 농식품 벤처 창업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과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